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님과 코쿠님이 비오토프 갤러리 비바리움 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서 비바리움 재료를 사고 또 청계천에 있는 파충류 샵에 가서 도마뱀을 또 한 쌍 입양해 오는 그런 영상이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업체분들이나 사장님들 다 아는 사람들이라 너무 반갑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내용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또 파충류판에서 이 비바리움판에서 처음으로 이런 공중파에 등장한 비바리움과 파충류에 대한 영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나 혼자 산다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서 봐. 근데 아마 김대호 아나운서님이랑 코쿠님이랑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파충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님을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우리 비오토프 갤러리 촬영 오셨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먼저 준호준호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바쁘셔서 못 보는데 한창 한가하실 때 실제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이 세상의 귀여움이 아니다가 카멜레온 새끼들. 이제 코코님이 또 카멜레온 새끼들이 너무 귀엽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분도 제 영상 봤을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캐노피 카멜레온 베이비 영상을 그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찍은 게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카멜레온이 새끼들 정말 귀엽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는 카멜레온들이 많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충류샵 가면 베이드 카멜레온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베이드 카멜레온의 베이비도 굉장히 이제 귀엽고 이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자랐을 때 머리 위에 장식이 좀 수컷은 이제 커지고요. 이제 사이즈도 작지 않게 자라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성체 모습도 검색을 해보시고 베이드 카멜레온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을 안 해도 신나셨네.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님이 지금 여기서 수정을 안 해도 되는 단성생식, 제 생각에는 모어닝 개코를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어닝 개코라는 종이 있고 소형종 개코 종류인데 암컷 한 마리만 있어도 번식을 할 수 있다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요, 그 처녀생식이라고 해서 암컷 혼자 수컷이 필요하지 않고 암컷 혼자서도 번식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얘네도 알려진 바로는 한 마리만 있으면 이게 번식이 잘 안 되고 암컷끼리여도 한 2마리 이상 여러 마리 있어야 번식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모어닝 개코는 이런 이제 암컷 개체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수컷 개체 자체가 많이 없다고 해요. 파충류 오토바이 파충류를 키우면 뭐 연애를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또 우리 파충류 샵 사장님들 중에서도 결혼도 잘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이제 파충류 행사장 같은데 요즘 보면 커플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와요. 함께 파충류를 또 키우고 같은 취미를 또 공유하고 이런 이제 문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호그와트 같다고 지금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비오토프 갤러리 왔습니다. 비오토프 갤러리처럼 이런 비바리움을 근사하게 큰 규모로 많이 해놓은 업체가 국내에는 없기는 해요. 아직까지. 여기 정말 좋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파충류를 모르는 입문자들이, 일반인들이 와도 정말 근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웅택이 삭 작가님 나오네요. 우리 비오토프 갤러리의 삭 작가님이 이렇게 또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많이 봤지만 이렇게 또 TV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모형같이 뱀. 모형같이 생겼다고 하는 이 뱀이 GTP, 그린트리 파이톤이라 그래서요, 약자로 우리가 GTP라고 많이 부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고, 저렇게 나무나 횃대 위에 또아리를 틀고 쉬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크면서 저런 초록색을 띠는데 어릴 때는 또 붉은색, 노란색 뭐 이런 색깔을 띠거든요. 어릴 때도 정말 예뻐요. 치도메라고 해서 약간 수상식. 노치도메 이런 거 이름 아는 거 보세요. 김대호 아나운서님은 조금 진짜 진지하게 취미로 하셨지만 굉장히 관심 가지고 오랫동안 좀 공부를 하시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이거. 이 만텔라 프록 지금 보여주셨는데, 만텔라 프록 특징이 사실 이제 다트 프록 종류들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다트 프록이랑은 또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다트 프록들의 산란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얘네는 산란을 물에다가 많은 양을 산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신기해. 이렇게 사실 이런 다트 프록 종류들이 비바리움에서 키우기도 너무 좋고 매력 있는 친구들인데, 한 가지 단점이 초파리를 줘야 돼요. 흔적날개 초파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날지 못하게 된 초파리입니다. 흔적날개 초파리가 은근히 관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먹이 배지도 만들어야 되고 배양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이러는 게 좀 귀찮은 작업이라, 먹이 때문에 이 다트 프록이나 만텔라 프록 이런 친구들을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컨셉을 잡고 찍어보려고 이제 야외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눈부시네요. 여기 눈이 지금 너무 부셔서 실명할 것 같아서 제가 선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피콕데이 게코라든지 뭐 라인데이 게코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비오토프 갤러리에도 데이 게코만 4종 이상
있거든요. 실제로 이 데이게코들이 비바리움, 발리보다리움 이런 데서 키우기가 정말 좋습니다. 앞서 얘기한 다트프록의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 크리스티드 게코용으로 나온 그 사료, 슈퍼푸드 이런 슈퍼푸드만 이용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곤충을 줄 필요가 없고 사료로만도 건강하게 얘네를 이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 파충류가 사료를 먹는다는 건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곤충 때문에 파충류를 못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이 친구들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작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번 만약에 탈출을 한다. 그럼 이제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잡는 게 너무 힘듭니다. 탈출만 조심하시면은 얘네가 사실 주행성이라 관상하기도 너무 좋고요. 비바리움 내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낮에 보기도 좋고 번식도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 이제 알을 막 구석 같은데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온도랑 이런 것만 맞으면 부화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새끼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데이게코들은. 이 아브로니아까지 아시네. 이 아브로니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귀하고 가격대도 있고요. 이제 멕시코 이런 지역에서 온 아이들인데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근사합니다. 또 신기한 게 난태생이라 알이 아니고 새끼를 낳아요. 비오토프 갤러리에서 새끼가 한 4마리, 5마리 이상 태어났었고 실제로 지금 그 새끼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계세요. 최근 비오토프 갤러리 다녀온 영상이 그 새끼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와. 이게 이제 엠페로 뉴트라는 친구들이고 틸리오토 트리톤 속에 있는 친구고 중국에서 온 뉴트 영원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룡뇽 종류. 제가 이제 번식을 많이 했었죠.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번식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 웅택씨가 키우는 친구들은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제가 몇 마리 분양했던 친구들을 아직까지 성체로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오 따라온다. 봤는데? 엠페로 뉴트나 이런 틸로토 트리톤 속에 있는 뉴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타요. 사람을 탄다기보다 겁이 없고 이제 키우다 보면 좀 사람이 익숙해져서 먹이를 주거나 뭐 사람이 앞에서 움직이면은 막 따라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먹이 주기도 너무 좋고요. 그 뉴트 친구들도 비바리움이나 뭐 테라리움이나 이런 데서 키우기가 정말 좋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다만 이제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못 찾아 눈앞에 있는 포르쿠스 에놀이라고 하는데 바바투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에놀리스 속의 바바투스라는 종으로 영명으로는 쿠반 펄스 카멜레온이라 그래서 카멜레온 닮은 가짜 카멜레온이다. 실제로 카멜레온처럼 생겼지만 카멜레온은 아닌 에놀 종류거든요. 펄스 카멜레온이라고 불렸던 친구들인데 얘네가 이 속에 얘는 좀 친척 관계인 비슷한 종들이 몇 종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선 다 바바투스로 얘네가 통용이 됐었고 제가 약간의 기여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 이제 제가 입양을 하면서 검색해서 막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까 바바투스가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종이 있구나, 뭐 사진이랑 이렇게 구분을 한 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수입업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영상으로도 뭐 담고 그랬었는데 이제 포르쿠스 같은 경우는 바바투스보다는 좀 작게 자라는 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생물이 있어야 되네. 그치, 생물이 있어야지. 진짜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친구들이 에베나우이, 사타닉 리프테이 게코, 소형 카멜레온, 브루케시아 속에 있는 그런 친구들. 최근에 뭐 마다가스카르 수입 때 웅택씨가 좀 데려왔었어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나우이에 우리 코코님이 좀 빠지셨는데 이 에베나우이 관련해서 이제 좀 잠시 뒤에 얘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리프테이 게코들 이제 꼬리가 나뭇잎처럼 생겨서 리프테이 게코고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이 유로플라투스 속 아이들의 지칭을 하는 그런 말이고요. 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책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다 외웠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갖고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같은 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30cm가 넘는 기간테우스라는 종도 있고 7,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사타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유로플라투스 속에 있는 좀 소형종 게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에베나우이랑 사타닉이 굉장히 지금 흡사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자막에서 좀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사타닉 리프테이 게코가 유로플라투스 속의 판타스티쿠스라는 종이고요. 에베나우이는 유로플라투스 에베나우이 이제 종명인데요.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꼬리가 이게 조그마하고 잘린 것 같고 아까 이제 조그만 뭐 창끝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뭐 창꼬리 게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명을 이제 사타닉이라는 거는 얼굴이 좀 사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사타닉 리프테이 게코라는 이름이 붙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아무래도 판타스티쿠스 이 사타닉이 좀 더 대중적이고 많이 키우는 종인데 더 인기도 많고요. 마다가스카르 수입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이 에베나우이도 국내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제 에베나우이를 찾아서 지금 청계천에 있는 파충류 샵 아마주입니다. 아마주에 갔습니다. 우리 또 아마주 사장님이랑 또 잘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계천에서 좀 가장 이 파충류 쪽으로 잘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파충류를 취급하시고 또 이제 젊은 사장님이 하기 때문에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뭐 청계천에 가보신다면 저는 아마주 반드시 가보시라고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알은 그냥 이렇게 사실 이제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산란을 했으니까 이제 성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에베나우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WC 개체입니다. WC라는 거는 야생 채집 개체, 그 마다가스카르 야생에서 잡혀온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외적으로는 도마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코코님한테 소개가 된 에베나우이 같은 경우는 알을 벌써 몇 차 이상 낳은 것 같아요. 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C 개체들은 야생에서 오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쌍을 키우고 계시지만 이 아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인큐베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알을 산란을 했을 때는 습도 유지가 되도록 이제 약간 이제 밀폐된 통에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인큐베이터라는 거는 이제 보통 뭐 소형 냉장고라든지 뭐 와인셀러를 개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만드는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인 거죠. 리프테일 개코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 24도 정도에서 2달 반, 길면 3달 정도면은 보통은 이제 부화를 합니다. 봐서 알겠지만 저는 네, 지금 결국은 2마리를 입양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김대호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파충류는 사실 뭐 자기 부부끼리 어떤 애정이 있고 서로를 뭐 애틋하게 여기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종에 따라 짝이 맞아서 원앙이나 이런 동물들처럼 페어링이 맞으면 또 이제 서로 사이가 좋게 걔네끼리만 이제 지내는 종들도 있는데, 리프테일 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종은 아니고요. 반드시 뭐 한 쌍씩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상으로 봤을 때 코쿠님이 입문자인데 리프테일을 데려가신 걸 보고 저는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왜냐면 리프테일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종입니다. 이제 직원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난이도가 있긴 하다고. 워낙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리프테일 개코가 사육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얘네가 이제 저온종이에요. 리프테일 개코들이 대체로 저온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5도 이상, 막 26도, 7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25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얘네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이제 여름이 문제인 거죠. 겨울이나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름에는 반드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냉방을 해줘서 온도를 낮춰줘야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물론 뭐 코쿠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재력도 있으시고 이제 자기 공간이 있으시니까 그 이제 사육방에 에어컨을 트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또 한 가지 이제 팁이라면은, 암수 합사보다는 따로 키우는 게 좋아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비바리움을 하나 더 만드셔서 얘네를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게 얘네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경험상 이제 키워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이제 저도 키워본 바에 따르면은 리프테일 개코 친구들이 합사했을 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컷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정이 나고 번식행위를 하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요. 암컷은 이제 산란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산란이라는 게 이 작은 소형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이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WC라 그랬잖아요. 야생 채집 개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앞서 얘기한 리프테일 개코가 사육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 CB 개체, 인공 증식된 개체면 어릴 때부터 내가 충분히 영향을 주면서 잘 키울 수 있는데, 이 야생 개체들은 얘네가 지금 수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몸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갑자기 잘 자라다가도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야생에 있을 때 산란을 얼마나 그동안 했었는지 뭐 이런 거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제 만약에 입문자들이 파충류샵에 가서 개체를 입양한다면 사실은 이제 야생 개체 WC보다는 좀 CB 개체들, 인공 증식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꾸꾸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WC 개체 한 쌍을 잘 데려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또 산란을 시작한 암컷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주기로 알을 2개씩 계속해서 산란을 할 거거든요. 보통 3, 4차에서 많게는 뭐 7차까지도 땅에다가 묻으면서 산란을 할 겁니다. 얘네가 이제 꼭 합사를 하지 않아도 알을 낳기 시작했으면은
알이 멈출 때까지는 이제 산란을 할 테니까요. 따로 키우시면서 알이 났을 때마다 그 알을 잘 수거해서 인큐베이터에 잘 관리해서 새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또 임신한 상태일 때 수컷이 귀찮게 하고 이러면 암컷은 또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얘네 각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따로 키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말 좋은 얘기 주셨는데 사이테스라고 해서 멸종위기종을 위한 국제 협약인 거예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제 거래를 위한 협약인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국내법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충류 샵에서 파충류를 입양할 때 이 친구가 사이테스 종인지 일단 우선 알아보셔야 되고, 사이테스 종이라면 반드시 양도 양수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샵에서 업체에서 양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업체가 양도를 해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양수는 직접 하셔야 돼요. 환경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양수를 하시고 그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나 혼자 산다 영상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수우파라든지 뭐 이런 방송들 가지고 리뷰하는 유튜브들을 본 적이 있는데, 파충류 관련한 방송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고, 이 파충류들 유튜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비바리움이라는 취미가 대중적으로 많이 퍼졌구나 새삼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런 문화가 퍼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기여를 해준 우리 코쿠님과 김대호 아나운서님에게 특별히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